오버 더 탑 코멘트 5월 12일 세계는 지금. 안녕하세요. 이상기후는 여전히 이번 주에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냉각이 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라파를 침공하는데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약 3,500개의 폭탄을 이스라엘로 수송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단독으로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카르타는 40년 만에 가장 더운 4월을 경험했고 브라질은 홍수로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해 올해 현재까지 61명이 사망을 했으며 이것은 2023년 전체 사망자인 37명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일본 나고야에 거점을 둔 제빵회사에서 만든 식빵 안에 쥐로 보이는 동물의 신체 일부가 발견돼 해당 식품 10만 개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71세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성대한 취임식을 가졌으며 기록적인 5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는 6년 임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87%를 압도적으로 이겼고 이번 주에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홍콩의 법원은 민주화운동 당시 많이 불렀던 홍콩의 영광을 글로리 투 홍콩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홍콩은 중국입니다. 세계 10대 최고봉 중에 8개가 있으며 기온이 따뜻하고 바람이 잔잔한 봄철이면 매년 수백 명의 등반객들이 찾아오는 네팔의 대법원은 봄 등반 시즌을 준비하는 해외 등산객에게 발행하는 허가 건수를 제한하도록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현재 네팔은 에베레스트산의 등산에 11,000달러, 1,509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신청하면 모두 허가를 내줍니다. 작년 에베레스트산의 등반 건수는 478건으로 역대 최고였으며 가장 많은 1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그중 4명은 등산객이 너무 많이 오르려다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개방이 되는 해발 3,776m의 일본의 후지산을 오를 등산객들은 2,000엔, 17,618원 정도의 요금을 야마나시현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요금은 등산객이 자발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1,000엔, 8,809원 정도와는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반면 별도로 3개의 후지산 등반 코스가 있는 시즈오카현은 현재 부과되는 1,000엔의 수수료 외에는 다른 것을 징수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대만의 여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은 역사적인 3번째 집권을 준비하면서 중국의 전 지도자인 장제스의 동상 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민진당의 윌리엄 라인은 5월 20일 대만의 차기 총통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친한 야당인 국민당과 연계된 사람들의 상징을 없애라고 정부에 압력을 가했으며 정부는 공공장소에 남아있는 장제스 동상 760개를 신속하게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싱가포르의 고급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고급주택은 최소 500만 싱달러, 50억 6,680만 원 정도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거래된 수는 66개로 작년 동기엔 128개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98% 감소했으며 해외 구매자에게는 단 한 건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4월에 정부가 발표한 조치인 외국인 주거용 주택 구매자에 대한 재산세가 38%에서 60%로 2배 인상이 되면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외국인 투자가의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500만 불 주택을 살 경우 구매자가 약 300만 불의 세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신 그 빈자리는 싱가포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국의 총리는 2년 만에 대마초를 2024년 말까지는 마약으로 다시 등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유학생들이 비자를 얻는 데 필요한 저축증명 금액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부터 유학생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최소 29,710 호주 달러, 2,693만 원 정도의 저축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10월에 21,041 호주 달러, 1,907만 원 정도에서 24,500억 호주 달러, 2,221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으나 유학생을 포함한 갑작스러운 이민자의 유입이 촉발되어 이미 부족한 부동산 임대 시장에 압력이 가해지기에 학생 비자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은 호주의 가장 큰 수출 산업 중의 하나이며 2022년부터 2023년에 호주 경제에 364억 호주 달러, 33조 2억 4천만 원을 벌어주었습니다. 중국 승용차협회에 의하면 테슬라의 4월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62,16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산 모델 3과 모델 Y 차량의 출고는 3월보다 30.2% 줄었습니다. 4월에 중국에서의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80만 대로
작년 동기 대비 33%, 3월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BYD는 4월에 31만 2,048대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전년 대비 48.97%, 3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또한 BYD는 2025년에 유럽에서 두 번째 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BYD는 지난해 12월 헝가리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유럽의 생산 기지를 갖춘 첫 번째 중국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차량 판매 기준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엔화의 약세로 인한 매출의 증가로 인하여 연간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했고 일본 기업 최초로 5조엔을 돌파했습니다. 순이익도 101.7% 증가한 4조 9,449억엔, 43조 5,600억 원 정도로 일본 제조업 최초로 4조엔을 돌파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1월 19일까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이 소송은 긴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의 전 CEO는 자신이 한때 틱톡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인텔과 퀄컴과 같은 기업이 중국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가 만든 노트북과 휴대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라이센스를 취소했습니다. 이미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술 판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한 미국 정부는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더욱더 강하게 단속하라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챗GPT와 같은 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업들이 만든 AI 기술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규제는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이 확보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행한 지난 2년간의 수출 규제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14일인 화요일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전지 등 핵심 전략 사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렌 버핏은 애플의 지분을 줄이면서 1분기 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이 1,354억 달러, 185조 8,365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엔 1,743억 달러, 293조 2,267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이폰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팔았을까요? 중국 정부 산하 리서치 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은 최대 10%, 가격 인하 이후 수요를 자극해서 3월에 375만 대를 팔면서 작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19% 급감해서 202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얼마 전 출시한 모델 3 퍼포먼스의 가격을 조용히 인상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조용히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시한 지 약 열흘이 지난 자동차의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은 하지만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한 미국 검찰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능력에 대해 투자자와 소비자를 오도해서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투자자들에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명한 내용도 조사 중입니다. 테슬라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과장되게 묘사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핸들, 브레이크 조절, 차선 변경 등을 보조하지만 운전자의 조작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미국 법무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능력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X의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년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 네트워크 팀들을 해고한 지 며칠 만에 그는 다시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5억 달러, 6,862억 원 정도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고 X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전기차 인플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0만 대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하기 위해 5년에 걸쳐 50억 달러, 6조 8,620억 원 정도를 기부했으며 테슬라는 지금까지 이러한 연방 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CEO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탑재할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도조는 테슬라 차량이 수집하는 데이터와 영상 자료를 처리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하도록 설계된 AI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뉴욕에 설치될 예정이며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할 계획이며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가 등장한 이후 구글의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이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 웹상의 트래픽을 분석하는 사이트인 셋카운터에 따르면 4월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1%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 91.38%보다 0.47% 떨어졌고 작년 5월 최고쳤던 93.11%에 비해서는 2.2%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의 4월 점유율은 3.64%로 1년 전 대비 1% 가깝게 올랐습니다. 사실 아직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반독점법에 따라 정부가 구글의 사업을 해체하거나 분사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나 아마존 등 역시 반독점 소송에 걸려있는 다른 IT 회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의 라인으로 화두에 오르는 소프트뱅크는 그들의 비전 펀드의 자산을 매각하고 AI와 반도체 쪽으로 더 집중한다고 합니다. 한때 네이버보다 검색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었던 다음의 시장 점유율이 3.72%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56.18%, 구글은 35.7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14년 카카오와 합병 전 20% 수준이었던 다음의 점유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다음을 회사 내 독립기업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중요한 경제에 관한 내용들이 담겼던 블로그도 다 다음에 있는데 요즘은 제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챗 GPT 개발자인 오픈AI 경영진 중 2명이 최근 사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이사회의 샘 올트먼 CEO의 축출 사태 이후 가장 큰 변동입니다. 그들의 사임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2명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오픈AI에 몸을 담아온 멤버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신들이 투자한 오픈AI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인 인베스코가 신청한 현물 이더리움 ETF의 승인의 결정을 7월 5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몇 주 동안 다양한 자산운용사의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 요구에 대한 결정도 연기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시진핑 주석에게 프랑스 콘약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에게 헤네시 엑소 한 병과 레미 마틴 루이 13세 한 병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빅토르 위고의 작품과 1742년에 출판된 최초의 프랑스 중국 사전 그리고 앙보아주 유리공장에서 만든 꽃병도 증정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헝가리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헝가리는 유럽의 전기차 제조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3번 연속 이겼으며 올해 말 전국 투표를 앞두고 노동당이 수낙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을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으로 차량을 이동 중이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기타 군사 및 정치 고위 지도자들을 암살하려는 러시아의 음모가 저지되었으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대령 2명이 반역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입을 닫는 조건으로 13만 달러, 1억 7,840여 원을 받았다고 하는 포르노스타 스토미 다이네어스가 맨해튼 재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자세하게 그날 했던 일을 말했고 그녀의 계좌와 그녀가 2016년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엔으로부터 받은 후속 지급금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지급금을 은폐하기 위해 기업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고 성적인 접촉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주의 판사는 기밀 문서를 잘못 처리한 혐의로 기소가 된 트럼프의 형사재판을 무기한 연기해서 11월 대선 이전에 사건이 심리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트럼프는 5월 20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방판사는 법원에 제출된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방판사는 트럼프가 지명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를 기소한 특별검사는 한 방을 크게 먹었습니다. 새로운 플로리다주의 법은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많은 중국 시민의 주택 구입을 금지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차별을 주장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켰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이 혈전과 혈소판의 수치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인정한 지 몇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회사의 코로나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사용을 했습니다.
KT가 출시한 지 약 1년 만에 기업 간 거래형 메타버스 상품을 종료했습니다.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봉이 김설단과 같은 메타버스나 NFT 같은 상품에는 개인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KT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형 메타버스인 지니버스의 운영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이 서비스의 다운로드 횟수가 아직 1만 회 미만입니다. 누가 이런 걸 할까요?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싸이월드, 컴투스, 카카오의 자회사 중의 하나인 컬러버스 등이 메타버스 사업을 접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사용 중인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인 이태리의 지앙 프랑코 페레가 디자인했던 것으로 했던 청자색과 베이지색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984년 3월 1일에 도입이 되어 40년째 사용 중인 태국 문양 로고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로고와 유니폼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이 마무리된 후인 2026년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에버그린 그룹 홀딩스가 주최할 첫 번째 싱가포르에서 있을 워터밤 행사는 8월 24일과 25일 센토사 실로소 비치에서 개최가 되며 산다라박, 권은비, 비비, 뱀뱀 등이 참가를 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남자 국가대표팀은 프랑스에서 개최된 남자 축구 플레이오프에서 아프리카 4위인 기니에게 0대1로 져서 56년 멜버른 올림픽 이후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했던 꿈이 무산되었습니다.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